지난 비디오의 문제의식은요. 자, 커절 다이어그램에서 do라는 행위의 그 요체를 일단은 보셨습니다. do라는 행위의 요체는 내가 주어진 확률 분포에 대응하는 이 커절 그래프에서 뭔가 내가 개입을 시킬 행위로 들어오는 화살표를 모두 끊는 거였어요. 끊었다고 쳐. 끄는 그래프는 이제 더 이상 모집단의 커절 덱은 아니잖아요. 이거 가지고 어떻게 이 확률 분포를 계산하겠다는 거죠? 감이 안 옵니다. 자, 어떻게 계산하는지 이번 비디오에서 감을 한번 가져보시죠. 그래서 그 책의 3.2절입니다. 어디 보자. 다른 예제를 또 설명용으로 가지고 왔어요. 자, 이번에는 약물, 그다음에 젠더, 그다음에 어떤 그 치료되고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 다 바이너리로 치고 또 가상의 이런 커절 덱이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자, 그래서 가정 키를 젠더에 따라서, 그러니까 젠더가 이 드러그를 먹는지 안 먹는지를 결정하는 요인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젠더가 또 그 얼마나 회복을 잘하는지 안 못하는지 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칩시다. 그 다음에 영향을 미치는지 안 미치는지를 결정한 요인은 드러그를 먹냐 안 먹었냐, 아니면은 젠더가 어떻게 되냐, 두 개가 모두 영향을 준다고 합시다. 퀘스천입니다. 자, 아이스크림보다는 조금 더 현실적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거 저 다이어그램 어디서 봤습니까? 아까 개입 예제에서 뭐에 해당합니까? 여기가 영웅 승급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뭐 게임 충성도라고 할까요? 그리고 충성도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지가 뭐였죠? 아니다. 지가 열성이었죠. 지가 뭐 게임 열정. 그 다음에 Y가 활동량이었죠. 네, 그래서 열정이라는 녀석이 영웅 승급과 활동량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녀석이라서 단순히 영웅 승급을 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이 활동량을 비교하면은 이거는 그 열정이 큰 사람과 열정이 낮은 사람 사이의 비교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우려가 있었습니다. 다음에 요 트리트먼트, 우리가 개입할 변수랑 그다음에 우리가 보고 싶은 이 결과 변수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이 녀석을 컴파운더라고 불렀고요. 자, 이 상황에서 그러면은 question how effective is the drug in the population, 우리가 지금 보고 싶은 건 영웅 승급의 효과를 보는 게 되는 거고요. 이거를 보기 위한 좋은 추정 목표는, 자, 단순히 민을 비교하는 게 말이 안 된다면 그러면은 뭐가 말이 되는데 대안을 제시해봐,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자, 대안은 이겁니다. 자, 열심히 하는 비율을 비교를 해요. 언제요? 자, 이 영웅 승급, 모든 사람들이 영웅 승급했을 때의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든 사람들이 영웅을 승급하지 않았을 때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이 두 개를 비교하면, 물론 모든 사람들이 영웅을 승급하는 일은 현실에선 일어나지 않았죠. 실험도 안 했고요. 그렇지만 아무튼 대충 계산할 수 있다고 가정하고 이상적으로 보자, 이겁니다. 자, 이상적으로 보자. 그러면은 모든 집단의 모든 사람들이 영웅 승급했다, 집단의 모든 사람들이 영웅 승급 안 했다, 이 두 상황에서의 몰입도를, 활동량을 비교하면은 요 둘의 차이를 보시면 요 둘의 차이는 온전히 영웅 승급을 하고 안 하고에서만 차이가 온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태클 걸 여지가 없죠. 왜 태클 걸 여지가 없어요? 다른 조건 다 통제했나요? 네, 했잖아요. 왜? 모든 집단의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다 했잖아요.
뭐 집단의 모든 사람들에서 개입을 하고 안 했으니까 그 개입 여부 말고는 다른 조건은 모두 동일하다고 칠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문제는 대체 이거 어떻게 계산해?입니다. 그다음에 그 뭔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거를 설명하는 테이블도 갖고 왔어요. 자, 보시면 알겠지만 이 테이블 자체는 그냥 프리퀀시만 모아놓은 거고요. 자, 이거는 조건부 확률 분포고, 조건부 확률 분포는 이 커즐 덱으로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인과관,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돼? 이 테이블만으로는 이 덱을 줄 수 없고요. 이 테이블에다가 덱을 함께 줘야 이거를 계산하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요 왼쪽에 파란 원은 그리고 죄송합니다. 왼쪽에 파란 원은 데이터와 함께 들어오는 가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위에 뭐 집단에 대해서 개입값을 다르게 하면서 차이를 잰 거는요, 워낙에 사람들이 관심이 있어 하는 메저라서 이름도 있습니다. 보통 에버리지, 인구 집단에 대해서 다 봤다니까 에버리지고요. 다음에 이펙트, 트리트먼트 이펙트, 줄여서 AT라고 하고요. 아니면은 에버리지 커절 이펙트라고 해서 AC라고도 씁니다. 자, 우리가 궁금한 거는 이제 다음과 같은 원리로 계산합니다. 우리가 궁금한 거 이거였죠? 개입했을 때 그 y가 1일 확률, 이거를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모집단의 확률 분포 뿐이거든요. 이 녀석으로부터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 자, 이 원리를, 자, 지금부터 이 비디오, 지금 뭐 이렇게 제가 너무 횡설수설을 하기 때문에 잠깐 뭐 이렇게 폰 보시고 계실 수 있었겠지만 지금부터는 집중을 해주십시오. 자, 계산하는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요 개입 행위에 의해서 수술된 커즐 덱을 그립니다. 자, 아까는 before를 잠깐 리마인드 드리자면 before는 자, G에서 X 있었고, 그다음에 그래서 X는 랜덤 노이즈와 그다음에 컨파운더의 영향을 받아서 결정되는 녀석이었죠. 이게 수술이 됩니다. 어떻게요? X는 외부 영향이 없이 한 값으로 고정이 돼버리는 행위가 지금 2죠. 그러니까 이 2라는 오퍼레이션이 일어났다면은 커즐 덱에선 G로 들어오는 모든 화살표가 다 끊게 되고 순수하게 X라는 값만 딱 개입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변경된 이 대입 행위가 일어나고 나서 뭔가 변경된 확률 분포가 또 있을 텐데요. 모집단의 모든 사람들이 X값은 20X를 취했을 때의, 다른 거는 모두 똑같을 때의 확률 분포, 그 녀석을 자, 따로 PM이라고 치면요, 물론 PM은 모집단의 확률 분포 PA랑은 다릅니다. 근데 일단 저걸 PM이라고 하면요, 여러분들은 이거는 쓰실 수 있어요. 자, 이 2라는 오퍼레이션 취했을 때 y의 1의 분포는 적어도 이 PM하에서는 그 y의 뭔가 y의 디렉트 커즈가 x니까, 잠깐만요. 이게 20x로 고쳐야 됩니다. 자, 끊긴 상황에서는, 자, 이 끊긴 그래프에서는 x를 x로 고정한 행위가 뭐 남의 영향을 받고 있지 않으니까 이게 이 모집단의 확률 분포의 컨디셔널 익스펙테이션과 동일해집니다. 자, 그러면 일단 그 둘을 일단 확률 분포로 쓰는 데는 성공했어요. 자, 그다음에 그러면은 PM은 P로부터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이제 또 이게 또 걸림돌이 되죠. 자, 그런데 자, PM이라는 확률 분포랑 P 확률 분포랑 변하지 않는 건 있어요. 자, 여기 위랑 비교해서 G에서 X로 가는 화살표는 사라졌지만
G에서 Y로 가는 거랑 X에서 Y로 가는 거, 그다음에 UG에서 G로 가는 건 동일하죠. 자, 무슨 말이냐고 하면 아까 화살표랑 비교했을 때 변하지 않는 요 화살표는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다는 거는 이 화살표가 사실 서술하는 그 조건부 확률 분포는 변하지 않았다는 걸 뜻하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있죠. 이 화살표가 변하지 않는다는 건 어떤 뜻이에요? 자, 그 G의 확률 분포는 이 빨간색 화살표가 바뀌지 않았으니까 두 오퍼레이션 전후에 변하지 않습니다. 자, 따라서 PM 확률 분포에서 G가 특정 G를 택할 확률은 그냥 모집 단위 확률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공감하시나요? 자, 그 다음에 요 파란색 화살표를 보시죠. Y로 들어오는 모든 화살표들이 다 변하지 않았어요. 자, 변하지 않았다. 무슨 말이냐? 자, Y로 들어오는 모든 화살표가 뜻하는 건 뭐였죠? X랑 G가 주어졌을 때 Y의 조건부 확률 분포죠. 그 녀석은 두 오퍼레이션 전후에 변하지 않습니다. 자, 따라서 그 변한 확률 분포 PM에서의 XG가 주어졌을 때 Y 확률 분포는 그냥 모집단의 확률 분포와 똑같게 됩니다. 상식적으로도 생각해 보시죠. 자, 내가 모든 사람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약을 먹였어. 다 먹여. 내가 모든 사람들한테 약을 다 먹이건 먹이지 않건 젠더는 변하지 않죠. 그러니까 젠더 확률 분포는 약을 다 먹인 분포에서도 죄송합니다. 약을 다 먹인 상황에서의 그 젠더의 분포는 약을 다 먹이기 전과 동일합니다. 또한 젠더가 주어졌을 때 그리고 젠더와 약물 여부가 주어졌을 때 그 리커버리가 될지 안 될지의 그 조건부 확률 자체는 이거는 이 리커버리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는 X와 G, 젠더와 그다음에 드러그 유지즈가 들어왔을 때의 이게 뭐로 들어오면은 Y가 이렇게 결정되는 거, 확률적으로 결정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드러그 유즈를 사람들이 약을 다 먹건 약을 다 먹지 않건 약을 먹은 요 조건부라는 건 약을 먹은 여부에 의해서 약을 먹었을 때, 약을 안 먹었을 때의 조건부 분포니까 약을 먹었니 안 먹었니 여부 자체랑은 상관이 없겠죠. 자, 요 두 개를 모아서 보시면요.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세 번째 팩트입니다. 새로운 그래프에서 G와 X는 GXY죠? G와 X는 이미 디세퍼레이트 됩니다. 왜죠? G에서 YX로 가는 패스는 GYX밖에 없는데 Y가 콜라이더잖아요. 그 다음에 현재 Y에 대해서 우리가 컨디셔닝을 취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죠. 자,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그냥 컨디셔닝 없이도 그냥 디세퍼레이트드니까 잠깐만요. 판서를 하려는데 물이 묻어가지고 지금 이 갤럭시 S펜이 전극이 이렇게 지멋대로 네, 됐네요. 죄송합니다. 자, 이미 디세퍼레이트 돼 있으니까 X랑 G는 인디펜던트하죠. 그 말은 M 확률 분포하에서 X가 주어졌을 때 G의 확률은 그냥 G가 G를 취할 확률과 같고 따라서 그냥 M이 없을 때 수정 전의 확률 분포와 똑같습니다. 자, 이 팩트들을 조합해 봅시다. 그러면 X에 드러그를 먹이거나 안 먹이거나 아무튼 그 개입 행위를 인구 집단 전체에 취했을 때 리커버리가 될 확률은 일단 요 두 오퍼레이션의 데피니션에 의해서 그 바뀐 커저리 그래프에서는 뭔가 요 x가 주어졌을 때 여기에
요 확률 분포에서는 y는 y가 되는 조건부 확률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조건부 확률이 뭐 이 조건부 확률의 성질에 의해서 자 지로 컨디션이 하고 나서 그 지의 확률 분포들에 대해서 쫙 다 썸을 해주면 되죠. 근데 우리가 봤던 게 뭐죠? 요 녀석은 그냥 자 바뀐 커절 데카에서 G랑 X가 줬을 때 Y의 확률 분포는 그냥 이전 확률 분포랑 똑같고, 그 다음에 아이고 자꾸 이렇게 튀네요.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요쪽은 디세퍼레이션 때문에 PM G는 G인데 이 녀석이 P G는 G랑 똑같으니까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이제 어떻게 됐죠? 좌변은 두 오퍼레이션 썼을 때의 확률, 우변은 모집단의 확률. 그럼 이제 우변은 계산할 수 있겠네요. 우변은 모집단의 확률 분포니까 모집단의 확률 분포가 된 순간 우리가 샘플을 IID로 뽑았다는 가정하에 데이터로부터 추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테이블 1.1에 있는 걸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샘플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면은 뭐 y 기분 x, g의 뭐 로지스틱 회계 모형 같은 거, 아니면 xg의 변수가 만약에 다변수로 많다면은 뭐 뉴럴 네트워크라던가 아니면 더 복잡한 블랙박스 머신러닝으로 모형화 해가지고 아무튼 요 컨디셔널 프로바빌리티는 추정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짧은 시간에 뭔가 확 얼렁뚱땅 넘어간 것 같죠? 이게 뭔가 되게 어려운 것 같은데 겉보기에는 인과관계를 되게 보기 어려웠을 것 같은데 이 커절덱 개념과 커절덱 개념을 그러니까 먼저 이 변수 간의 인과관계 그래프가 주어져 있다는 가정 하에서는 개입행위가 그다음에 다시 말할게요. 변수 간의 그러니까 내가 옵저브한 데이터 실험으로 얻어지지 않은 데이터라고 하더라도 그 실험으로 얻어지지 않은 데이터의 그 모집단에서 인과관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그래프로 그리시면 내가 가상의 어떤 변수로 다고정하는 그 개입행위라는 걸 화살표를 끊는 행위로 해석할 수 있고, 물론 이거는 그 약간 그 논리적 점프가 있긴 하지만 아무튼 그 커절 프레임워크에선 제한입니다. 아무튼 그 화살표를 끊는 행위로 볼 수 있고, 개입이라는 거 화살표를 끊는 행위로 볼 수 있고, 개입을 화살표로 끊는 행위로 본다면 요 끄는 덱에서의 그 끄는 덱에서의 확률 값들과 끊기 전의 덱에서의 그 확률 값들의 관계를 잘 이용하면, 변하지 않는 것들을 잘 추적하면은 결국엔 끊고 나서 자 내가 끊고 나서 계산하고 싶은 퀀티티를 끊기 전에 오리지널 데이터의 어떤 그 조건부 확률들로 표현해 줄 수 있게 됩니다. 자, 뭔가 간단한 것 같은데 뭔가 내가 진짜 이래도 되나 싶은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네, 약간 찜찜하긴 하지만 뭐 이게 또 하다 보면은 익숙해지고요. 그다음에 또 논리적인 그 점프들은 공부를 또 하다 보면은 그 논리적인 점프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엄청 많이 싸웠습니다. 그래서 그 싸운 것들을 찬찬히 따라가시다 보면은 이게 대충 다른 이론들로도 대충 말이 되는구나 이런 거를 점점 받아들이시게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자, 그래서 간단한 상황에서 살펴봤고요. 일단 더 복잡한 상황에서 어떻게 할지는 뒤에 써 있는데 일단은 리마크 하나 살펴보시죠. 자, 만약에 같은 데이터는 그대로인데 커절 덱이 약간 바뀌었다면, 자, 이번에는 G가 컴파운더가 아니고 G가 그냥 그 커절 패스 중에 하나 있는 변수입니다. 만약에 그 드러거 유지지가 리커버리에 다음과 같은 커절 패스로 영향을 미친다면요.
자, 그럼 이때는 x에 1을 넣는 개입을 한다고 해서 뭐 끊기는 게 아니죠. 이미 x는 이 우리의 세상에서 외생 변수이기 때문에 x의 특정 개입 행위를 한다고 해서 뭐 그래프가 달라지는 것은 없고요. 그래서 이때는 그냥 여러분들이 관찰한 그대로 조건부 확률을 이용해 가지고 요 조건부 확률 계산하시면은 이 개입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혹시 느껴지시는 거 있나요? 자, 개입 효과를 보고 싶어. 데이터도 똑같아. 자, 개입 효과 보고 싶고 데이터도 똑같은데 그 개입 효과를 계산하는 정말 계산은 뭐야? 다시 내가 보고 싶은 개입 효과는 변하지 않았고 테이블도 변하지 않았어. 그렇지만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 모집단에서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는 자, 아까는 이렇게 복잡한 공식으로 보라면서요. 왜 이렇게 단순해졌죠? 데이터도 똑같은데요. 왜 바뀌었죠? 자,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데이터가 아무리 똑같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어떻게 어스움하시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 무엇으로부터 개입 효과를 계산해야 되는지는 달라집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개입 행위의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은 데이터도 취득하셔야 되지만 커즐 덱 또한 사전에 모델링을 해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뭐 어찌 보면 커즐 덱을 많은 변수에 대해서 그린다는 게 되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같이 의학 논문 작업하시는 분은 이 덱에서의 모든 띠오리를 다 쓰시지만 커즐 덱을 논문에 그리시지는 않고요. 논문에서 커즐 이펙트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이 커즐 덱을 이용하는 모든 통계적 부정부 방법을 다 쓰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꼼수로 뭐 논문을 쓰는 꼼수라고 하기보다는 과학적으로 그래야 더 견고할 수 있겠죠. 아무튼 이런 고려를 하고 이 효과를 추정하는 게 고려를 하지 않고 추정하는 것보다는 훨씬 견고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다음 질문입니다. 잠깐만. 그래서 이걸 다이어그램으로 다시 나타내 보시죠. 개입 효과를 보시고 싶어요. 개입 효과를 보고 싶으면은 먼저 개입 효과를 보고 싶다면은 데이터로 바로 추정할 수가 없고요. 먼저 어떤 과정이 필요하냐? 커즐 덱의 중간에 끼어 있어야만 커즐 덱을 이용해서 모집단의 확률 분포를 계산 가능한 식으로 변환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란 부분이 원래 오늘 수업 전까지는 한 번도 다룬 적이 없는 부분입니다. 파란색은 오늘 수업이 아니고 우리 수업의 다른 부분에서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측 문제 있죠? 사실 예측 문제라고 하는 거는 조건부 확률 분포라고 볼 수 있어요. 조건부 확률 분포와 이 커즐 인퍼런스, 개입의 효과를 측정하는 것과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이 개입의 효과를 측정하시기 위해서는 이 파란색의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거, 커즐 덱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거. 뭐 디테일은 몰라도 이것만 기억하고 계신다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예제에서 뭐 이렇게 커즐 덱 그리고 개입하는 변수로 들어오는 모든 그래프를 자르고 그다음에 그 공식을 이런 원리로 쓴다 이런 거를 1번화하면요. 아래 팩트로 쓰실 수 있습니다. 자, 위에서의 원리를 팩트로 조정한 겁니다. 커즐 덱 주어졌을 때요. 그다음에 뭐 모집단에서만 얘기하면 대충 됩니다. 그 이후는 뭐 이렇게 데이터로부터 추정하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기계학습 모델들을 그냥 쓰시면 됩니다. 자, 커즐 덱으로부터 개입의 효과를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아까랑 폼이 비슷합니다. 자, 일단 x는 x로 2는 조건부 분포로 빼시되 중요한 거. 자, 아까 그 지 역할을 하는 게 지 역할을 하는 일별량이 뭐로 일반화됐냐면 x로 들어오는 모든 확률 변수들의 특정 값을 취할 그 조건부 확률. 그다음에 옆에는 주변부 확률로서 x의 부모들의 특정 값을 취할 확률. 그 녀석을 쫙 더해서 쫙 곱해서 마지널라이즈 하시면 우리가 원하는 이 개입의 효과를 측정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식으로 보시면 요 개입 효과를 측정하는 방법은 x와 x의 부모 노드와 그다음에 아웃컴의 결합 확률 분포를 뭐로 나눈 거예요? 자, 이렇게 이걸 프로펜시티 스코어라고 하는데요. x로 들어오는 모든 화살표가 주어졌을 때 x의 조건부 확률 분포를 자,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요거를 한 세트로 보실 수 있죠. 요거를 한 세트로 보시고 요 녀석을 G로 마지널라이즈 아웃 시켜주시면 자, 남는 게 뭐죠? 자, Y와 X의 결합 확률 분포를 이 프로펜시티 스코어로 나눈 꼴이 됩니다. 자, 그래서 잠깐만,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닌데 그냥 이 폼 자체를 기억하시면 되고 만약에 비슷한 수업을 들으신 분이면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자, 대충 그 개입의 사후 분포는 요 결합 확률 분포를 프로펜시티 스코어로 나눈 거를 다시 마지널라이즈 하시면 된다. 이 얘기를 정리하겠습니다. 물론 G는 여기서 다별량일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X의 부모가 다별량일 수 있으니까요. 자, 만약에 여러 변수가 동시에 개입할 경우, 2가 여러 개일 경우에는 여기 챕터 3.2.1을 읽어보십시오. 자, 그러면 이렇게 더 단순할까요? 뭐 세상엔 더 복잡한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이게 주다펄이 이게 이게 뭐 좋은 상도 많이 받으신 요 커즐 인퍼런스의 대가시거든요. 그래서 학기에 계신 동안 많은 걸 해놓으셨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경우를 다 대비하셨어요. 자, 이를테면은 x의 모든 패런트가 관찰 가능할 경우에는 위에 이 팩트를 적용하실 수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죠? 우리가 모델링 할 때 꼭 모든 변수가 다 관찰 가능한 건 아니라는 것을요. 우리가 특정 변수는 잠재 변수로 결측치로 아예 우리가 측정 가능하지 않은 변수로 모델링을 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팩트 1에서처럼 관찰해야만 추정할 수 있는 이 퀀티티를 계산하기 힘들 수 있죠. 이럴 때 유용한 지식, 꼭 요 공식에 패런트만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패런트 말고 패런트의 자격이 될 수 있는 녀석들이 있어요. 자, 패런트의 자격이 될 수 있는 녀석들, 특정 패런트의 자격이 될 수 있는 녀석은 어떤 게 있을까? 자, 그래서 일단 얘네들이 패런트의 자격이 될 수 있긴 하지만 일단은 따로 이름을 줍니다. 자, x, y의 그 ordered pair of variable들에 대해서 자, x는 인터벤션 하는 녀석이고요. y는 아웃컴 돼줄 녀석입니다. 그런데 패런트 x의 대체제로 쓰일 만한 녀석입니다. 일단 이것부터 어떤 그 변수 셋이 한국어로는 뒷문 기준입니다. 백도어 크라이테리언에 만족한다라는 말을 쓸 때가 있습니다. x, y에 대해서요. 언제냐면요.
자, G에 있는 노드들이 X의 디센던트이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X로부터 나오는 어떤 변수가 이 G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무슨 뜻일까요? 자, 아무튼 이 G에 들어간 녀석들은 이 X에서 Y로 가는 이렇게 열린 길, 이렇게 다이렉트드 패스를 방해하면 안 된다는 게 첫 번째 그 의미고요. 그다음에 G는 어디 보자. X로 들어오는 모든 X, Y 사이 패스를 자, 다른 색으로 쓰겠습니다. X로 들어오는 방향식으로 시작하는 X와 Y 사이의 모든 패스를 다 블락해야 됩니다. 자, 이런 조건을 만족시키는 변수집 법칙가 있다면 G는 팩터 크라이테리언에 만족한다라고 말합니다. 뭐 같아요? 자, G가 그러면은 G로 컨디셔닝 하면은 어떤 성질을 자, G로 컨디션 하면은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요 X에서 출발하는 디렉트 패스는 열리고 X로 들어오는 Y 사이의 모든 패스 다 블락되죠? 자, 그러니까 G로 컨디셔닝 하면 뭐만 남아요? X에서 Y로 가는 이 디렉트 패스만 남습니다. 즉, G로 컨디셔닝 하면은 X에서 Y로 가는 커절 이펙트를 볼 수 있다는 뜻이겠죠? 자, 그래서 G를 찾으면 뒷문 기준을 만족하는 녀석이 있다면 자, 다시 한번 이 인터벤션의 효과를 페런트 자리에 그냥 이 G를 집어넣습니다. 페런트가 아니어도 이 조정 공식을 써줄 수 있게 됩니다. 신박하죠? 자, 어디 보자. 그래서 부모 변수만 꼭 필요한 건 아닙니다. 부모 변수가 아니더라도 관측되어 있으면서 팩터 크라이테리아를 만족시키는 변수 집합만 찾아주시면 됩니다. 이건 아까 그 설명이고요. 자, 이를테면 이것부터 보시죠. 자, X에서 Y로 가는 팩터 X에서 Y로 가는 그 X를 개입시키고 싶어요. 자, 그러면 팩터 크라이테리온에 만족시키는 변수들은 뭐가 있을까요? 자, 먼저 페런트 X가 있을 수 있죠? 자, 페런트 X는 늘 위의 조건에 페런트는 이 팩터 크라이테리온을 만족시킵니다. 자, 이건 왜 그런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이유는 뭐 간단하게 합니다. 뭐 이렇게 페런트라면은 디센던트가 아니고 그 다음에 X로 들어오는 디렉트 커즈죠. 디렉트 커즈니까 화살표가 한쪽은 나가. 그러니까 얘가 콜라이더가 될 리는 없어요. 동의하시나요? 네. 자, 그래서 콜라이더도 아니니까 마음껏 컨디셔닝 하면은 무조건 체인이나 포크니까 얘네 컨디셔닝 하면 무조건 블락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페런트는 무조건 팩터 크라이테리언 만족하고요. 그다음에 또 어떤 녀석이 그 팩터 크라이테리언을 만족할까? 자, 에이지 어때요? 자, 에이지 블락하면은 X에서 Y로 가는 모든 패스가 다 막히나요? 일단 패스를 다 써볼까요? X에서 자, E, X에서 G, 자, A, Y, X, G, Y. 잠깐만, 죄송해요. Y. 또 뭐 있어요? X, E, G, Y, X, E, G, 죄송합니다. G, A, Y 이렇게 있죠? X로 들어가는 패스는 이렇게 다 4개가 있어요. 물론 제가 실수로 못 찾은 거 있을 수 있어요. 더 있을 수 있어요. 자, A랑 G로 하면 A, G 컨디셔닝 했어. 오케이. 막히고 G로 컨디셔닝 했어. 얘 G가 요 위에서는 콜라이더긴 한데 콜라이더로 컨디셔닝 하긴 했지만 A
A로 컨디셔닝 해주니까 요 패스는 막힙니다. 다음에 X, EG, Y G로 컨디셔닝 하니까 막히고 XG, AY A로 컨디셔닝 하니까 막히고 XG, Y G로 컨디셔닝 하니까 막히고 오케이. 그래서 요 AG 변수도 백도어 크라이테리아를 만족하고요. 자, EGA 봅시다. E, A, G 이것도 막혀. 뭐 GA를 이미 포함하고 있으니까 뭐 이렇게 EG건 AG건 뭐 두 개 합집합이니까 EGA는 무조건 백도어 크라이테리아 만족하겠죠? 자, 다만 백도어 크라이테리아를 만족시키는 변수 집합이 여러 개가 있다고 치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변수 집합을 쓰시겠습니까? 최대한 변수에서 적은 게 좋겠죠? 아니면은 요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래서 나온 그 최종적으로 계산된 퀀티티를 비교해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러면은 질문. 백도어 크라이테리온도 다 검색해봤는데 백도어 크라이테리온을 만족시키는 모든 변수 집합들이 다 결칙이라서 얘네들을 이용하기 힘들 것 같아. 또 없어? 네, 그럴 때를 대비해서 암문 기준도 있습니다. 근데 암문 기준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얘는 팩트만 보고 집어 넘어가겠습니다. 자, 팩트만 보십시오. 자, a set of variable g 이가 암문 기준을 만족시킨다. 자, 첫 번째로 암문이니까 암문에 관련된 이번에는 x에서 나가는 녀석에 대한 어떤 조건이 있을 것 같아요. 자, 보시죠. x에서 y로 가는 모든 디렉티드 패스를 이번에는 g가 차단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x 이렇게 중간에 g가 껴 있는 거예요. g 변수 중에 하나가. 이래도 돼. 자, 그 다음에 대신 x와 g 사이는 블락되어 있으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사실 이렇게 뭔가 그 사이클을 만들지 않는 선 하에서 뭔가 이런 그 x로 나가는 거 말고 x에서 나가는 거 말고 x로 들어오는 어떤 이 패스가 있을 수 있죠. 그러면 g에서 이렇게 y로 가는 패스를 살펴봤을 때 이번 x가 블락해줘야 됩니다. 이거는 사실 직관적으로 이해하기는 힘든데요. 그냥 조작적으로 살펴보면요. 이런 이 조작적인 이 기준을 만족시키면 이번에는 그 어디 보자. 이거는 제가 지식이 좀 부족해서 아직 이해를 못했습니다만 그 이번에도 g를 이용해 가지고 포뮬러를 쓸 수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거 2년째 보고 있는데 아직도 이해를 못했어요. 내년에 조금 더 이해를 해가지고 설명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조정 대기 주어져 가지고 오퍼레이션, 인터벤션을 줬을 때 이 모집단의 확률 분포를 묘사하는 방법, 그러니까 이 개입된 확률 분포를 모집단의 확률 분포로 조사하는 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이렇게 추상적으로만 끝내면 아쉽죠? 자, 단비 다시 가보시죠. 어떻게 했을까요? 자, 가시죠. 자, 변수 정의하고 대상 커절 덱 그려가지고 자, 통제 변수 백도어 크라이테리언이가 아무튼 패런트건 그 덱을 그린다면은 자, 어떤 공식을 써서 앞문 기준이건 뒷문 기준이건 이 변수 집합 g를 좀 선정을 해야 되잖아요. 이 변수 집합 g를 보통 플레인한 언어로는 그냥 통제 변수라고 보통 말을 해요. 여기 강의 노트 기준으로는 뭐 어드저스트 베리어블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어떻게 골랐는지 보시죠. 자, 역시 그 뭐 우리는 알 수 없는 이거는 요 게임을 잘 데이터가 생성된 환경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만
만들 수 있는 이런 도메인 지식들을 쫙 거쳐서 언제나 데이터 전처리와 도메인 지식이 참 중요하다는 걸 느끼는 순간이죠. 자, 이렇게 덱을 그립니다. 자, 그래서 여기 영웅전설 획득 X 접속 일수 변화 Y 해가지고 자 이거 보시면은 2X 해가지고 Y 할 때 그 내가 어떤 패스를 블락해야 되는지 감이 좀 오시나요? 자, 뭐 이렇게 여기서 C1 말고 자, 지금 요거는 보호해야 되고 요거로 들어오는 모든 패스들 모든 패스들 모든 패스들 모든 패스들 모든 패스들 얘네들을 다 블락할 수 있는 변수들을 찾아내야겠죠? 제 생각에는 요 만약에 희귀 등급수만 그냥 얘를 희귀 등급수를 컨트롤할 수 있다면 끝나죠? 네. 근데 뭐 거기서는 어떤 걸 했었을 수 있습니다. 이게 희귀 등급수가 뭔가 그 보자. 좀 관찰이 쉽지 않은 변수인가? 희귀 등급수를 조정한 게 아니라 뭐 다른 걸 했네요. 자, 그래서 접속 일수 변화는 자, y는 x. 자, 여기가 지금 g입니다. 자, 그래서 py 기분 x, g 지금 이거를 계산을 해야 되니까 py 기분 x, g는 데이터가 부족할 때는 만약에 xg의 각각 셀에 대해서 이 xg가 범주형이라고 하면은 범주형의 각 셀에 대해서 이 y의 카운트를 계산할 수 있으면은 아까 요 강의 노트에서처럼 각 셀의 카운트 계산하실 수 있으면 그냥 뭐 파라메트릭하게 모델링하지 않고 바로 끼워넣으시면 되는데 지금은 셀 카운트가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많지 않을 수 있고 많다고 해도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컨티뉴어스 밸류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냥 리니어 모델링이나 아니면 넌리니어 모델링 같은 걸로 이 조건부 확률분포를 추정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로부터 커서 이펙트를 쭉 이렇게 추정을 하시게 되었네요. 자, 그러면은 커서 이펙트로 쟀을 때는 대규모 업데이트 이후에는 그룹 2 같은 경우에는 아이고 어디 보자 한 5단위 정도 더 증가하는 걸로 나타났고 이게 보정 전에는 한 2.01 정도 이렇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네요. 이걸 뭔가 텍스트가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 정확히 보정 전과 보정 후가 어떻게 딱 여기 보정 전이 여기 5가 여기에 2에 딱 대응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보기로는 그 보정하기 전에 그 추정값과 보정 후의 추정값에 꽤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만약에 이거는 그 회사 내부 보고용이므로 뭔가 그 정확한 추정보다는 빠른 비즈니스 의사결정이 더 중요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만약에 이 추정값 0.1 차이로 인해서 이해관계 집단들의 그 돌아가는 뭐 수익금 아니면 보조금 같은 게 첨예하게 갈리는 공공정책 같은 입장이라면 정확한 추정이 이렇게 그 좋은 목표가 될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뭐 빠르게 요 인과 그래프 이용해가지고 인과 효과 추정을 이제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수업까지 해서 제가 나가고 싶은 진도는 다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일단 저희 교과에서는 지도학습은 다 배우셨다고 전제하고 지도학습 외에 좀
필요한 것들을 공부를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초반부에는 좀 컨벡스 티어리도 하고 파라미터 추정을 위해서는 컨벡스 티어리를 배운 이유는 대부분의 문제들이 그 목적 함수를 최소화시키는 방식으로 풀리니까 목적 함수를 최소화시킬 때 그러면 함수 최소화 문제는 추상적으로 어떤 부분을 신경 써야 되는지 이거를 여러분들이랑 좀 공유를 하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는 좀 비지도 학습에서 뭐 차원 축소라던가 아니면은 확률 분포를 확률 분포 자체를 어떻게 하면 잘 나타낼 수 있을지 구문했었죠. 그래서 엔트로피 이런 개념도 했고 쿨백 라이블러 다이버전스도 했고요. 그래서 어떤 개인이 있었습니까?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랑 겐 이용해가지고 물론 전통적으로 PCA 같은 차원 축소 기법도 아주 가볍게 터치를 했고요. 오토인코더도 터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나 겐 같이 좀더 어떤 딱히 어떤 어플리케이션이 그 이미지 레코그니션 이후에 뭔가 더 많은 어플리케이션이 있을 수 있을 텐데 어, 아무튼 알아봤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 테마로는 변수 간의 관계를 잘 시각적으로 나타내는 방법을 주로 했었죠. 그래피컬 모델. 그다음에 그 그래피컬 모델이 단순히 변수 관계를 시각화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이 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더 해상도 높게 다루는데 아주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주부터는 각자 읽으신 논문들을 또 이렇게 제가 공부하는 거랑 또 여러분들이 스스로에서 공부하는 거랑 또 얻을 수 있는 게 또 다르잖아요. 또 다른 차원에서 또 많은 걸 얻어가실 수 있는 시간들을 앞으로 또 보낼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수업 듣느라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